네, 지금 제가 송파구 가락동 네. 그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간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자도 좀 내려갈 것 같아서 네. 이제 이자가 좀 낮아지면 그 대출을 좀 받아서 집을 사면 어떨까 궁금해서 아. 전화드렸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금리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리가 내려오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같이 내려오니 이 저렴한 이자를 가지고 나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대출이 일반적으로 높다가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금리가 조금 내려오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이 따라서 내려오는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분야가 있는데, IMF 때도 그랬고 리먼 사태도 그렇고 금융위기도 그렇고, 경기가 침체가 되어야 금리는 내려오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물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어서 금리가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에 이자가 기본적인 어떤 그 금리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금리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면은 이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로 나갔던 분야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융기관의 채권자가 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데, 이 채무자들이 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져요. 이게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금융기관에서는 제대로 받아야 될 돈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부실화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금융의 부실화가 점점 커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반드시 금리를 무조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상태에서의 금리만 유지하려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은 경기가 같이 나빠지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오히려 올린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내가 이자를 3% 받고 있는데 이제는 2% 가겠구나, 1% 가겠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돼요. 만기가 되면은 금융기관에서는 무조건 연장을 안 해주려고 해요. 무조건 돈을 갚으라고 할 거예요. 연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갚을 돈이 없죠. 그러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사정을 해서 20%, 30%, 20%, 30%도 다 못 갚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빌려서라도 그걸 갚게 돼 있어요. 거기는 빌리는데 이자 들어가죠. 아무래도 그 상태에서 그게 갚아줘도 만기 연장을 할 때는 금융기관은 대출 이자를 더 올려요. 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중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IMF 때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11%, 12% 굉장히 높은 고도 성장을 이룰 때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는 기업 대출이 이자가 약 한 12%에서 13%, 14% 요 정도였었고, 개인 대출은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았나요?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랬는데 이 법인 대출은 IMF가 되고 나서 그때 제가 30대인데 얼마 이자를 냈냐면 25% 이자를 냈어요. 이자를. 그것처럼 개인의 어떤 전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준금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기관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금융기관에서. 그런데 금융기관이 국가에서 기준금리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금액 갖고 낮게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받아들일 수 있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져서 오히려 더 금리는 높아져요.
그런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08년도 금융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사태가 발생이 되었었을 때 우리가 프라임 모기지가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는데 프라임 모기지는 뭐냐면은 신용 등급이 우수하고 직업도 좋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더라도 금리가 낮아요. 그런데 서브프라임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불안한 사람들이죠. 급여도 조금 작고 신용 등급도 약간 떨어지고 이런 사람에게는 똑같은 주택담보를 해도 이자를 더 높게 해줬어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이자는 큰 틀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리에 연동되어 가는 건 맞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경기예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굉장히 차갑게 들어와요. 잘못해서 이분들한테 원금을 회수 못하면 이자 백날 받아도 소용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금리가 인하게 되면 무조건 이자가 다 낮아져서 너도 나도 돈 빌리기 너무나 좋을 것이야 하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금리를 왜 내리느냐라는 거예요.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경기가 식어가야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금리를 경기가 식기도 전에 금리를 내리면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경제가 문제가 되고 경기가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안 식었다고 판단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급격히 경기가 식어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금리 기준, 금리를 책정을 하고 금리 정책을 쓴다는 거는 정말 어렵고 미국 같은 나라도 조금 이따 제가 후미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도 이러한 금리 정책을 2000년대 들어와서 세 번을 썼지만 고금리 정책을 썼지만은 쟤네들이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경기가 서서히 안정을 취하면서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는 어떤 연착륙 상태를 꿈꾸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다. 전부 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금리가 폭락을 했다. 그리고 폭등을 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 것이 경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대출을 받아서 어떤 부동산을 사겠다는 생각은 저는 무조건 반대고요. 물론 뭐 대출이 내가 전혀 부담 없는 뭐 1, 2억 내 수입도 충분히 있고 내 주택 금액에 뭐 한 10%, 20% 안쪽 뭐 이런 정도 같으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위험을 해도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연끌들처럼 50%, 80% 이거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그만큼 위험한 대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사태를 지켜봐라. 충분히 지켜보고 나면은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가서 천천히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미리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장 상황 자체는 굉장히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조급함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생각을 계속해서 집착하다 보면은 그 수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만 수렁텅이에 빠져요. 이미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20억, 25억, 3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영끌들이 투자를 해줘서 이 집들이 다 밀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스스로 밀어 올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갭 투자로 인해서 밀어 올리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영끌들 투자로 인해서 밑에서 사주니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영끌들이 투자를 안 해주면 주택가격은 절대 지금 오르지 못해요. 아예. 그만큼 위험한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는 너무 미리 생각해서 하시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